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1일 금요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그래도 어제 미국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좀 하락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장 막판까지 쭉 끌어올리면서 결국에는 고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코스닥이 사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했었는데 2%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일단 오늘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이런 기존에 좀 조용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문가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대응 전략도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좋았다. 사실 업종별로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되긴 했었는데 오늘 네.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나름대로 우리 시장은 선방을 했고요. 미국 시장이 사실 이제 어제 아침 기준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걸 걸맞는 시장이 어저께 좀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다소 좀 아쉬웠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이 또 출렁거려서 그 전날 올랐던 거에 대략적인 한 3분의 1 정도 반납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시장도 한 마이너스 4, 50 나오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 아침에 코스피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시장이 좀 윗방향을 모색하면서 흐름들이 좀 강했고 동생격인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모양들이 나왔는데 2차전지류를 빼놓고는 나머지 쪽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의 반등이 뭐 정책이다 아니면 뭐 시장의 업황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모색이 되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오늘 그 코스닥이 한 1,700개, 1,800개 되거든요. 네. 한 1,200개 정도가 오르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어제 간밤에 미국 생각하고 나스닥이 다시 4% 빠진 거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았는데 의외의 선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호재는 어쨌든 주초에 우리가 137포인트 빠진 날도 있었거든요. 네. 그날은 이제 상호 관세가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는 게 이제 큰 타격의 뭐 이유였다고 보면 트럼프가 그 실제 시행된 지 뭐 몇 시간 안 돼 가지고 유예를 갑자기 발표를 하면서 뭐 지나간 얘기지만 참모들도 거의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내가 좀 물러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노벨 평화상 후보다운 발언 아닌가요, 이거? 근데 이제 허세라는 허세지만 그 자리니까 할 수 있는 허세죠, 사실. 그렇죠. 상호관세 유예를 받았다는 게 어쨌든 시장에 안도감을 어제 오늘 좀 주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성, 우리 투자가님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저는 학습 효과이자 내성이라고 보거든요. 비슷한 놀람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똑같은 강도나 더 놀라진 않는다.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그래도 좀 재현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뭐 트럼프가 계속 그러거든요. 이제 관세는 엄청나게 때려놓고 시진핑하고는 오랜 친구고 고통할 거고 사이가 좋으니까 해결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90일 연장에 대한 그러니까 90일 이후의 연장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제목 자체가 방금 내성을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사실 미국장이 빠지는데도 유럽은 한 3, 4%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너네는 빠져라 나는 오르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서로 좀 따로 노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악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뭐 현 시점 기준으로 아직 해결의 기미가 없는 미국과 중국의 뭐 관세 갈등이 크겠죠. 중국은 84%를 발효를 했고 미국은 어제 아침만 해도 125인 줄 알았다가 그 펜타닐 관세가 20% 추가로 된다 그래서 145라고 어제 수정이 됐고 그 사실 우리가 이제 관세에 너무 몰입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 때리는 거는 그냥 그 관세 안에 있는 시장 안에서 다 녹여져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공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엽적인 뉴스인데 이게 원래 11월 달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국채에 대한 투자와 또 곁다리로 들어오는 외국계 주식 자금이 좀 있을 거다는 판단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 6개월 연기가 돼가지고 내년도 4월로 넘어간 거, 뭐 이런 거 정도는 조금 예, 우리나라 수급적으로 볼 때 조금 6개월의 지연 효과가 있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중요한 게 그러면은 사실 변동성이 되게 큰 상황이잖아요. 크죠.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도 뭐 하루 만에 뭐 10% 이상 올랐다가 7%막 급락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면은 좀 바닥을 찍고 변동성을 축소해 나가는 걸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시장인지 아니면은 좀 추가적인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는 시장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려서 미래 조만간 다음 주에 150포인트짜리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대비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오 그렇지 대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많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실 거냐. 사실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누구 말도 믿지 못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의 말 자체도 관세 때려 이랬다 몇 시간 있다 관세 유예 이렇게 발표하면서 마이너스 130과 플러스 140을 본의 아니게 유도하는 시장이 됐는데 이걸 어디에서 정답과 팩트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사실은 불안불안하지만 누구도 믿지 못한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그 악재 클라이막스나 정점은 지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지속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저번에까지 가장 큰 악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플러스 50% 정도 이상의 관세가 때려지고 나서는 그 다음은 더 붙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어차피-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죠. 미국 시민 입장에서 10,000원에 살 수 있었던 걸 며칠 만에 15,000원에 했어요. 수출업자들이 되게 고민을 해요. 저 정도라도 주고 그냥 살까 안 살까 이렇게 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125냐 145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10,000원짜리가 22,500원이 된 거랑 24,500원이 된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못 사요. 안 사고. 그러니까 저는 100%가 넘어간 거는 지금 뭐 다음 주에 혹시라도 뭐 중국이 더 견디든지 아니면 맞불을 뭐 100%로 괜히 또 올려가지고 트럼프가 뿔나가지고 여전히 전화는 기다리지만 나는 이거 160이나 170으로 올리겠어. 그렇게 얘기한들 시장이 또 놀랄 이유도 없다는 거죠. 어차피 100이 넘어간 상황에서는 무차별하다. 100을 올리든 설사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500을 올리든 어차피 100 이상으로 올리는 순간에는 당장은 살 일이 없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굉장히 괴로운 얘기지만 더 충격을 먹을 일이 그래서 내성이라고 아까 표현을 드린 건데요. 더 올려봤자 저것들 저렇게 정치적인 노름하고 해봤자 어차피 며칠 내든 몇 주 내든 뭐 협상에서 타결 볼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더 짙어져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지만 다음 주는 저는 이번 주보다 더 놀라실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놀라시지 않기를 당부드려요, 사실. 놀라실 것 같아도 은근슬쩍 왜 개그 그 코너나 이런 거에도 있잖아요. 뭐 누가 갑자기 뭘 때리면 당황하지 않고 뭐 네. 옆으로 틀어가지고 살짝 피하면 그 때리는 거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뭐가 훅이 들어오고 무슨 주먹이 날라와도 아유 나는 저거 별로 긴장 안 된다. 물주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일부 시장은 바닥을 찍었다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싣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가볍게 어저께 많이 오를 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상호관세 유예된 정도만큼만 우리가 딱 반응이 나오면 땡큐기 때문에 한 140에서 150 정도 코스피가 올라가면 딱 그 수준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 정도 올라가거든 조금 현금 한 20-30% 만들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어제는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4, 50 나오면 오늘 제가 또 뭐 선견지명의 탤런트는 없지만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요일 밤 미국 시장은 또 오를 것 같으니까 네. 오늘 금요일 아침에 용케 빠지거든 제법 사세요 다시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올라오는 뭐 종목들 혹은 뭐 사고 네. 싶었던 종목군들 신규 매수로도 괜찮은 그런 시장? 저는 앞으로 물론 관세에 대한 협상들도 여러 나라들이 하면서
또 잡음도 나올 거고 노이즈도 나올 거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그 판을 가지고 발표했던 그 관세를 넘진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목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조선하고 뭐 LNG 또 뭐 얼마 전에 대한항공도 얘기를 했지만 비행기 많이 사주는 걸로 무역 수지를 좀 개선하게 되면 상호관세 25%라고 하는 건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치를 우리가 봤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낮아지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사실 조금 조삼모사격이긴 한데 큰 거, 무거운 거, 센 거 봤으니까 그 다음에 좀 낮아지면 사람들 마음이 분명히 관세는 지금 보편관세 10% 막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격적인데도 네. 심리적으로는 아우 이만하기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장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되게 기존에 없던 출혈이 생긴 게 맞아요. 아무리 상호관세를 유예했다고 하더라도 보편관세 10%는 기본적으로 깔린 거고 철강과 자동차에 대해서 25%는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가슴 아프고 아픈 게 맞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도 보면 보편관세 10%라고 해서 다른 섹터는 괜찮았지만 오늘 사실 제일 힘들었던 쪽이 현대차 기아거든요. 그렇죠. 4% 5%씩 빠졌어요. 오늘 장에서. 네. 다른 종목들이 막 돌리고 아래꼬리 드는데도 상대적으로 슬픈 거예요. 25%는 이게 해결이 안 됐고 트럼프도 제가 알기로 오늘 새벽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철강하고 칩하고 자동차는 유예나 뭐 시쳇말로 얄짤 없다. 뭐 양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이게 좀 큰 거죠. 사실 보면. 뭐 현대차가 2달 동안 가격 안 올리고 흡수할게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선한 의지로 얘기했지만 그 뒤에는 사실 막막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요새 의견 드릴 때 분명히 2분기 때 이거 뻥난다. 매출은 착하게 파니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영업이익을 감소하겠다고 하면은 이거 뭐 관세 25%를 내 영업이익에서 녹여가지고 가격을 안 올리겠다고 하면 이게 답이 있나? 안 좋은 수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말씀 그렇죠.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주가상으로는 반영을 미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꽤 충분히 네. 많이 반영을 했고요. 아마 지금도 물론 더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주장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아마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위가 된다라는 미래를 감안해 보면 지금 포인트는 상당히 낮은 포인트인 건 맞아요. 여기서 더 빠졌다 올라가냐 아니면 지금이 어느덧 바닥을 친 거냐의 관점만 조금 다를 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앞서서도 뭐 일부 몇몇 종목들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주식 뭐가 있을까요? 아, 오늘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쵸. 섹터들이 장난 아니게 움직였고 일단 대전제로 저는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 사실 이 안에 많은 종목들이 녹아 있는데요. 네. 일단은 대선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여야 쪽에 관련된 뭐 인물이나 정책주들, 특히 인물은 인물대로 이제 솎아질 텐데 정책들은 양당이 이제 열심히 개발해서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뭐 포퓰리즘이 가미돼 있는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도 일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제는 대표적으로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있었고요. 네. 오늘은 K컬처, 문화산업이나 K컬처 전략산업으로 지정해가지고 네. 밀어줄게 이러니까 오늘 뭐 미디어라든가 컨텐츠, 만화, 웹툰 뭐 이런 회사들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저거는 근데 계속 새롭게 매일 좀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좀 그 대선 전까지는 순환매 관점으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되죠. 되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아마 굉장히 포화 상태. 그럼 우리나라 증시의 모든 종목을 다 살려주겠다는가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오늘 아침에 낮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내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생각하고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주말에 좀 공부해 보세요. 그게 다음 주에도 발표될 일들이에요. 뭐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끌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거 뭐 혜택 받겠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B2B 쪽 업종은 안 되고 B2C에 해당되는 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 뭔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봐서 K컬처라는 건 B2B 업종은 아니거든요.
네. 뭔가 미디어든 웹툰이든 뭐 만화든 방송이든 이런 것들이 뭐 훨씬 더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재밌고 뭐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해당 업종에는 그 종사자들이 꽤 많아서 뭐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림들이 나오니까 호응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화장품 같은 것도 K뷰티 지금도 잘 나가는데 거기에다 손 하나 더 얻는 거죠. K뷰티도 전략 사업으로 미용기기 이런 거. 국가적으로 밀어준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그거 얘기는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나온 건 아닌데 네. 제가 어느 당에 뭐 전략가라든가 그런 모임에 있다고 하면 이쪽을 소구하겠죠. 왜냐하면 화장품은 어쨌든 쓰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반 이상은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K뷰티라든가 미용 쪽은 동남아도 사실 메디칼 가지고 엄청나게 수출 산업이라고 할까 아니면 수입의 산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그런 뭐 의료기관들이나 이런 데 소구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사실 진짜 의료는 너무 잘하는데 심지어 싸기까지 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 거라 이걸 확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략 산업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저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의료 네, 쪽으로. 그거랑 사실 야당 쪽으로 기준으로 보면 제가 그 4,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소멸되긴 했는데 일본에서 반도체 가지고서 난리 친 적 있었잖아요. 네. 막 그 소재 같은 거 수출 제한한다 그럴 때 그때 지금의 야당 같은 경우는 막 국산화 추진한다 그래갖고 해당되는 기업에 가가지고 최고위원회 그런 거 의원회 이런 거 총회도 막 하면서 막 그게 사실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가갖고 뭐 으쌰으쌰 하자 이렇게 뭐 우리도 뭐 일본의 제품이나 소재 쓰지 말고 국산하자, 이게 사실 표얻기는 너무 좋은 주제거든요. 이게 앞으로 대선 국면 같은 데서 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표를 더 끌어와야 되는데 애국이라고 하는 건 사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소재라서 그런 거에 소구하는 정책이라고 할까? 오늘 조선은 사실 트럼프가 이것도 그래요. 어제 낮에 나왔던 얘기예요. 트럼프가 서명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셌어요. 조선 주식.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리스크에서 그래도 어쨌든 좀 자유롭다라고 시장에선 계속 인식을 하니까 저쪽이 계속 센데 네. 그럼 저게 계속 갈까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조선을 계속 살려고 눈치 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의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가요? 이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눈치 본다 이럴 때는 계속 고해요. 사실 무조건이라는 말이 막 등장할 때가 문제죠. 지금은 꽤 올랐는데도 더 갈까 말까에 대해서 양분이 돼 있고 의심하거나 아니면 확신 이런 부류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세나 패턴이 유지된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제가 봐서는 한미 간의 이런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K조선이 얼마나 미국 쪽에 기여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관세율을 깎는 거에 가장 큰 기여가 될 업종이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걸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종료가 돼서 상호 관세가 발표됐다라고 하는 최종안, 그게 나오는 순간까지는 적어도 조선주는 거의 뭐 진짜 풀이다. 예, 갈 수 있을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게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고 없던 산업을 하게 되고 MRO 시장에 뛰어들어서 너무 좋은데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가 관세에 대해서 조금 유리한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던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결국은 K조선이 가서 미국 쪽에서 뭘 한다던가 이럴 때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내실이 있을 거냐는 사실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관세도 깎아주고 조선도 한국 돈 벌어주고 이거는 사실은 원하지 않는 카드죠. 어떻게 보면. 관세는 깎아주는데 너네가 그 대신 거의 염가로다가 와서 우리 조선을 살려줘 이렇게 돼야 사실 맞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게 외형상으로는 대단한 업적과 레퍼런스가 쌓일 거예요. 근데 먼저 걱정하실 일이 아닌 건 그건 수분기 뒤에 나올 일이거든요. 네. 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가서 미국 가갖고 미군 함정 만들어주는데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뭐 해외에 있는 최신식 선박이나 함정을 사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카드예요. 거의 백지수표 같은 카드거든요. 네. 지금 막 즐기시는 게 맞는데 나중에 정말 한 서너 분기 뒤에 실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빈곤할 수도 있다라는 건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럼 그렇게. 오히려 협상이 타결이 됐을 때는 좀 세론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고려를 세론 좀- 맞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뉴스 뭐 나오겠어요? 막 우리나라 현대나 하나가 막 떼거지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조선소 짓거나 인수하고 막 배 만드는 작업 같은 거 보여주면 다시 붐업이 되죠. 근데 그 뒤에 최종 인도까지 됐을 때를 생각해. 이 배가 사실은 한두 달짜리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 뭐 큰 컨테이너나 LNG 운반선 3년 이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군함도 이번에 MRO 쪽으로 해서 하나 오션이 와가지고 그 빨리 고쳐서 보낸 게 제가 알기로 한 6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닦고 쪼이고 이래갖고 고쳐서 보내는데도 그 정도 걸렸으니까 신규 뭐 신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최소 아까 제가 오면서 유튜브를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이지스함을 1년에 5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네. 미국은 2대밖에 못 만든대. 이게 엄청나죠. 근데 미국은 지금 한 10년이나 15년 안에 중국의 해군 전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퇴역하는 배 대신에 지금 필요한 배가 300척이 넘어요. 그걸 지금 어디서 만들 수 있느냐? 유럽의 일부 아니면 일본,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가성비나 납기의 어떤 정확성 이런 거 따져보면 사실 선택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열심히 도와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인 거 맞는데 혹여나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관세랑 같이 상세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일은 일대로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돈은 우리가 물론 뭐 정부 차원에서 관세를 떨어뜨림으로써 나오는 이득을 뭐 조선 쪽에 지원해 주는 분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나중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그 밑에 비만은 우리 요 방송 전에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제 노출의 계절이에요. 날씨가 더워져요. 사람들이 비만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막 써야 되는 시기고요. 네. 그리고 비만약들이 최근에 경구용이나 또 패치용으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만 시즌이 돌아왔다 이 말씀드리고 오늘 좀 지역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동물 실험을 통한 뭐 의약품의 개발 네. 이런 것들 FDA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동물 실험 대신에 AI로 그 실험을 대체해라 이런 이제 지침 비슷하게 내려왔다 그래서 오늘 의료 AI 쪽이 굉장히 셌죠. 근데 그럼 반대로 의료 AI가 센 거는 알겠는데 반대로 만약에 동물 실험을 못하게 하면은 기존에 사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동물 실험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일부 기업들도 사실 뭐 원숭이나 뭐 이런 동물 실험 많이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타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ABL 바이오도 이제 원숭이 실험하고. 그러니까 그게 네. 어떻게 보면 FDA가 무슨 신적인 존재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일상 이상 전에 전임상이라는 거 할 때 인간 그 전에 또 동물 실험이라는 거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끝내라라는 거죠. 동물 직접 취급해가지고 동물한테 뭐 바르고 먹이고 주사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뭐 동물에 대한 그동안의 착취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근절이 필요하다라는 인류학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그 개발하는 뭐 그런 업체들이나 한테도 나쁜 건 아니에요. 길게 봤을 왜냐하면- 때는 왜냐면 한 마리당 몇백만 원씩 하니까 그러니까요. 비싸잖아요. 그거를 안 써도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AI를 끼고 있는 회사들이 논할 수가 있는 게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도 돌리는 거니까 동물들이 뭐 이렇게 느낄 만도 하거나 아니면 동물의 DNA라든가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가상 실험을 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인간 단계로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서 저는 뭐 동물 협회도 좋아하겠지만 네. 의료 그런 기관이나 뭐 제약회사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단계가 조금 가벼워졌다고 볼 수도 있고 동물을 굳이 안 거쳐도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네.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K컬처 종목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상한가 안착한 어우 종목들이 키다리, 많아요. 와이랩, 미스터 블루
예, 미스터 블루. 네. 네. 상 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좀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시장에서 소외돼 있던 종목군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완전 소외죠. 요새 웹툰하고 저쪽 다 왜냐면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지금 요새 사실 아주 일부 네. 이번에 폭삭 정도 말고는 뭐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오늘 그 낮은 포인트에서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 조선 섹터 뭐 엄청나게 좋았고요. 의료 AI는 아까 동물 실험의 배제가 AI로 대신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미용기기 쪽도 오늘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IT 쪽에서도 유리기판 쪽, PI나 태성 같은 거 좋았고 아까 말씀드린 비만 섹터도 오늘 상한가 종목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나왔고 신고가 종목 쪽에서도 되게 유의미한 게 현대건설이 신고가가 났고요. 네. 그리고 조선기자재 쪽에 한국카본 그리고 요새 탄소 포집으로 또 되게 핫한 그린케미칼이 52주 신고가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좀 우리가 어쨌든 외부적인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네. 좀 체크해야 될 만한 뭐 해외 증시 변수나 아니면은 좀 체크해야 될 만한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번 주도 그랬지만 다음 주도 트럼프라는 세 글자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세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주에 너무 경험을 하셨을 텐데 마이너스 100도 만들었다가 플러스 100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트럼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다른 변수 사실 머스크가 조금 기여는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바로랑 엄청 싸워가지고 뭐 멍청이에다가 차 조립업자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설전도 심했다고 하는데 뭐 저는 머스크가 언제 트럼프한테 내쳐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에 번개 같은 유해에는 약간 머스크 입장 살려주기도 조금 있었다고 봐요. 예, 그런 면에서 머스크가 본의 아니게 조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관세 관련된 지리한 협상은 뭐 다음 주에 끝날 게 아니에요. 앞으로 2, 3개월 정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서로 줄다리기를 엄청나게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뭘 요구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또 주제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관세라고 하는 게 절대값의 어떤 오더기 때문에 그걸 낮출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대부분 지금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예전처럼 되게 협상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옛날에 그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되게 노련하게 협상 잘해서 우리 FTA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나중에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협상을 잘했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정도가 된다라는 건 미국한테 유리하지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토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도에 80조 흑자 낸 거 상당 부분 도로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는 부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얘기는 미국에서 뭐 사실 오늘도 움직였다 말긴 했는데 하다못해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 확대 이런 것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해서 아마 다음 주도 계속 그런 미국에서 요구사항 같은 거 LNG 요구 안 할까요? 다음 주에 LNG도 암참이라고 하는 국내 지금 미국 기업들 그 대표 그 협의체가 다음 주에 무슨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또 화상으로 뭐 축사를 한대요. 거기 뭔 얘기하겠어요? 우리나라한테 알래스카 컴온 LNG 이렇게 얘기할 사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타이완도 되게 많이 사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2천만 톤 정도 나올 걸로 보는데 600만 톤을 대만이 지금 손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 유럽도 있겠지만 일본 3분의 1, 우리나라 3분의 1, 대만 3분의 1 이 정도씩 팔겠다는 심보 같아요. 제가 봐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는 추경이 있을 거예요. 네. 예, 지금 10조 정도에서 뭐 야당이 요새 오히려 더 세게 부르고 있던데 20조까지 나올 수도 있다 보는 건데 어쨌든 주로 제가 보기엔 재건 추경이거든. 이번 산불이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듈러 주택이라든가 뭐 소방 설비, 산불 감시 이런 쪽으로
좀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지금 대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지금 여당 쪽에서만 20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네, 정신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시장의 그 관련 정치 테마주들도 되게 정신없이 움직이고 네. 급등락도 굉장히 심하고. 맞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금요일 기준으로는 총리 관련주가 제일 셌어요. 네. 그 트럼프가 물어봤대잖아요, 통화하면서. 대선 나갈 거니? 대선 나갈 거냐? 난 그렇게 소개받았는데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께서는 아직 여타 얘기가 없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세를 얻고 있고 네. 아마 4명인가를 그러니까 본선으로 올린다고 알고 있어서 그게 좀 정해지면 그 사람들의 정책 위주가 다시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현재는 여당 쪽은 어차피 인물주 중심이라서 뭐 상위권 한 4-5명 중심의 얘기들 야당은 어쨌든 대표적인 넘버원이 있다 보니까 얘기하는 정책주들 이렇게 좀 압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은 사실 상호관세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 당장 시행해서 이제 3개월 유예로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해외 증시라든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체크 포인트는 글쎄요. 다음 주 중에 뭐 고대하고 있을 텐데 정말 미중이 뭐 혀를 뚫는 어떤 통화가 이루어질 거냐. 지금은 사실 짐작은 안 되는데 네. 이게 서로한테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뭐 어디는 145%고 어디는 84%를 맞으면 서로 엄청나게 생채기를 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자신 있다 끝까지 가보자 말은 하지만 서로 뒤로는 엄청나게 딜과 관련된 얘기들 하고 있을 거라서 그게 바로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올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랑 그렇게 크게 다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쉽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큰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요. 사실 이번 주도 뭐 안개 속이었다가 후반에 조금 거치는 모습이 있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투자가님들이나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비슷한 거를 그만큼 똑같이 놀라진 않으니까 네. 더 놀래키지 않으면 에이 이제 바닥 찍었어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 상태를 갖게 되면 또 거기에서 다른 기회윤을 찾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관세는 어쨌든 석 달 동안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일단 큰 변수가 아니고 또 100% 넘은 미중 간의 관세도 저는 상수는 아니다 이제 이제는 해결의 국면이지 여기서 200, 300 불러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데 제 200, 300 부른다 그러면 진짜 아둔한 거죠. 그렇죠. 이미 트레이드는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부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은 조금씩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네. 방금 뉴스 나온 거 보면은 네. 중국이 또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125%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제 미국은 145%, 중국은 네. 미국에 대해서 125% 이렇게 지금 올려놓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또 뭔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은 좀 지지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 그냥 말폭탄 정도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가격대까지 일단 세금이 올라간 건 저는 진짜 50 이상은 어차피 의미가 어려운 없다. 거야. 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말로 이렇게 서로 죽여봤자 어차피 난 50% 넘을 때부터 살 생각이 없었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어쨌든 미국 소비자든 중국 소비자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연장해보자, 쓰자, 아껴 쓰자 이렇게 몇 달 또 지낼 거기 때문에 네. 관세로 인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수출입 통계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급감해 있겠죠. 그쵸. 서로 안 사고 안 쓰는 개념이 될 테니까.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지금 크게 뭐 타격이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게 나스닥 선물도 그냥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중국이 84에서 125로 올렸다고 한들 어차피 어려워진 거는 2, 3일 전부터 어려워진 거기 때문에 더 놀랄 것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세 가지 부류라고 봐요, 우리 시장은. 네. 미국 협상 과정에서의 우리 카드 쪽이니까 조선하고 LNG 쪽 중심으로 가는 시장이고
대선 정책주가 하나의 또 큰 물줄기고 역시 5월 달 앞두고 한알령과 관련된 중국과의 그런 뭐 소비 아니면 중국도 이제 내수로 진작을 해서 버텨야 되니까 훨씬 내수 진작을 위한 부양책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조금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업종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부류 가지고 버팅기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버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표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제가 사실은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들. 예. 하나는 정책주예요. 다음 주에도 아까 제가 앞 순서에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좀 지연이 됐는데 네.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제 정책 대결을 위해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개발을 할 건데 제 밑에 쓴 것처럼 B2C 많은 사람들한테 소구가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어느 기업 특정 기업한테 좋은 거 말고 그냥 소비자나 한 표 한 표 갖고 있는 분들한테 더 좋은 공약 이런 것들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요. 조선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한 두어 달 정도 그 상호 관세가 타결을 볼 때까지는 저는 완전히 자유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갈 테면 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막 갈 것 같아요. 예. 브레이크 왜냐하면 없이. 지금 여러 구조상 많이 올랐고 비싸단 말씀 당연히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지금 조선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건 최소한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함정을 우리나라 말고는 더 만들어줄 때도 없다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이게 그냥 많이 올랐어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제가 아까 우려를 했지만 몇 분기 뒤에 진짜 배만 두고 제값은 받는 거야 이런 우려는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서명을 했고 다른 나라에서 배를 사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일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지금 가격이 물론 비싸지만 예, 가격보다 사람들은 가치를 따지잖아요. 미래 가치. 그쵸. 와, 이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미국에 전함을 만들어준데 그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력의 크기만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LNG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미국에서 이거 안 하면 관세 안 깎아줄 건데 이거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한다고 봐요. 그리고 비만약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이미 더운 계절이라 우리 저렇게 유명 인플루언서도 위고비 맞고서 10kg나 감량을 단계했다고 하니 유명 여행 유튜버. 네 맞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고 그럼 저 비만약 관련된 거는 저 연속성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오늘은 일단 뭐 펩트론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 뭐그 네. 이슈로 간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인벤티지 랩도 많이 갔고. 네. 더갈 거라고 펩트론이 보세요? 엄청 오른 게 사실은 비만 자체보다는 네. 뭐 그 미국 아마케 포스터에 대한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초록이동색이라고 펩트론이 날아가니까 관련된 한 10여 개 비만주가 같이 날아가는 거죠. 상황도 모르고 일단은 비만이네. 비만 대표주가 날아가니까 같이 올라간 건데 결국은 나중에 뭐 제파운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들어오는 이슈라든가 감안해 보면 비만은 여름 한철 장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이 됐으니 비만과의 전쟁은 시작이 된 거야 이런 관점에서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 근본적으로는 저는 다시 AI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얘기 나온 거 동물 실험도 AI로 해. AI 휴머노이드의 뇌를 28년도까지 우리나라가 만들려고 1조 원을 투자한다. 그리고 AI를 가지고 여야 상관없이 내가 이걸 선점하겠다. AI 부흥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위원회들이 우후죽순 생길 거거든요. AI 강국위원회도 이미 있어요. 그리고 요새 지브리 AI 놀이터죠 완전히. 네. 예, 우리나라도 일간 사용자가 300만이 넘었다고 할 정도로 열풍이다. AI가 다시 저는 뭐 그동안에 AI 의심도 있었지만 다시 AI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표는 뭐 크게 건든 건 없는데 이런 정도 위주의 종목 안에서 플레이하시면 다음 주도 행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하고 종목들도 잘 참고를 해서 다음 주 시장 한번 잘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김동엽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